경북 포항 영일만 이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분석한 심해 탐사 업체죠.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어요. 방한 이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보 발표 이후에 코리안 피플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한국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해서 좀 확실하게 좀 설명하려고 들어왔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모레 이제 산자부에서 직접 공식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단 오늘 뭐 오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시점적으로는 뭐 잘 오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번에 포항 앞바다의 영일만 쪽에서 이번 뭐 가스다든지 유전이 뭐 개발됐다라는 거, 발견됐다라는 거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에 있었던 제3차 해저 광물 자원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809, 6-109 여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는 자원량 확대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지난 정부부터 쭉 해왔던 거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니었냐. 왜냐하면은 이제 막 그 시추를 들어가기 직전에 시추를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인가했다, 허가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단계에서 과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느냐 하는 이제 의문점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가 또 오늘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한데 22대 국회 과정에서 이런 많은 그 논란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내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 거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가 봤더니 일반 주택인 것 같더라. 그리고 뭐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런 구구한 의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업태를 알면은 그런 의문은 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업의 특성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헤드가 되는 사람의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추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헤드가 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종의 프로젝트 팀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도 회사 이름이 그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의 약어인 거잖아요. 네. 액트가. 그래서 이분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면 많은 부분에서도 의문이 풀릴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그 지금 21세기 남미 최대 광고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광고 그 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로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이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모레죠 이제 6월 7일 설명을 들어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발표를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동의 이런 거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시추를 해야 되는데 한 공을 뚫는데 1,000억 원 이상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공을 뚫으면은 뭐 5천억 원 이상 들 텐데 그런 돈을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어떻게 지출하느냐라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나가면은 아무래도 더 그 실행해 나가기가 쉽겠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 변호사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액트지오 본사의 미국 주소가 텍사스의 한 가정집이고 직원이 1명이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뭐 뉴스버스에 따르면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액트지오가 연방 정부에 보고된 연평균 매출이 27,000여 달러고 이제 1인 기업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미국의 한 교민이 직접 가봤더니 이제 임대 입간판이 세워져 있더라. 이런 방문 후기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이거 뭐지 이런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레우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는 뭐 작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건물이나 뭐 여러 명의 부사장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 구조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이제 좀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게 이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규모, 사업체의 규모, 그 사업체가 뭐 큰 빌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일부 뭐 그 검증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약간의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건 지금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모레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마 우리 언론들이 많이 묻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우레우 대표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가 아우레우 대표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 하고 맡겼을 때 과연 아우레우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죠. 그 팀에 누가 참여했고 그 팀의 어떤 역량과 노하우로 이것을 분석했는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신뢰성을 좀 그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을 때 뭐 그 광구에 얼만큼의 매장 추정량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것을 분석한 그런 기법이랄지 아니면 그 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심해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심해 시추 프로젝트가 있으면 1년에 몇 달은 외국에 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는 어떤 고가의 사무실이나 이런 걸 유지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업태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문직은 사실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자, 저만 해도 변호사인데 방송 다니다가 또 다른 방송국 가는 사이에 카페에서 노트북 펴놓고 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적이지 못한 변호사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변호사들 바쁠 때는 밤에 집에서 일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무실에 가봤더니 이게 가정집이라더라, 이런 거는 일종의 억가라고 봐요. 그리고 이틀 뒤에 아마 이 아브레우 박사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 언론이 아까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많이들 질문할 겁니다. 그 팀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공 확률 20% 또는 뭐 19.1%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많이들 물어볼 거고,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이 포항 앞바다에서 뭐 가스가 개발되고 실제 생산도 됐었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그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일상적으로 있어 왔어요. 다만 지금 말씀 나온 새로운 이 그 광구, 여기에서 얼만큼의 그 경제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 확인도 안 되고 시추도 안 됐는데 뭐 두바이유보다 더 좋은 질의 기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 굉장히 구구한 억측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 뭐 정치권입니다만, 정치권에서 지금 시점이 이상하네.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온 상황에서 뭔가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발표하신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주가가 움직였어요.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주가가 뛰는 것만큼 뛴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반기실 일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발견된 것과 실제 생산에 들어갔을 때 경제성을 따져보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국회에서나 이런 뭐 학계, 우리나라에도 뭐 그 지질학회든 많은 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는 그런 공론의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원 개발은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 있지 않습니까? 통산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에 삼진을 몇 개를 당했냐면 1330개를 당했어요. 이 베이브 루스가 한 유명한 말이 I hit big or miss big 아닙니까? 나는 크게 휘두르거나 아니면 크게 삼진을 당했다. 라는 거예요. 자원 개발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볼리비아 리튬 광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자원외교 실패 사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 리튬 광산이 전통적으로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개발하고 확보를 할 필요는 있었어요. 볼리비아 광산은 잘 안 됐죠.
그랬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포스코가 지금 리튬으로 대박이 났잖아요. 그 아르헨티나 그 리튬 광산에 3,100억 원 투자해가지고 35조 정도까지 최대 가치가 있는 그런 리튬 그 개발권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자원 개발하면서 실패를 토대로 성공을 일궈내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석유 탐사 같은 경우도 실패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경제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냐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볼만 하면은 그걸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나갔으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런 발표가 이제 이것에 차분하게 접근하는데 좀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가 모레 금요일 날 또 기자회견 한다니까 그때 공식 기자회견 통해서 이런 의문점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